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6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64일 차고요. 네, 트렌드 코리아 2016. 네, 오늘 124페이지에 꾸미기 아이템. 네, 꾸미기 아이템 여기 할 차례입니다. 예, 어떤 물건이든 꾸미고 본다. 닦고,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넘어 이제는 신고, 신발 꾸미기, 백구, 어, 백 꾸미기, 그다음에 텀블러 꾸미기, 텀블러 꾸미기 시대다. 카카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꾸미기가 포함된 키워드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배나 급증했다. 다이어리나 노트북을 꾸밀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 스티커, 검색량과 거래액은 각각 75%, 219% 늘었으며 옷이나 가방 등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는 와펜, 검색량도 3배 가까이 198%나 증가했다. 이외에도 캐리어 꾸미기와 카드 꾸미기 등 꾸미기 관련 검색 키워드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품을 이용해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꾸미기가 MZ세대 사이에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다. 꾸미기 아이템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단연 팝마트의 캐릭터 인형 라부부 키링이다. 라부부가 두터운 팬층을 형성한 이유는 바로 꾸미는 재미를 극대화시켰기 때문이다. 인형 놀이처럼 직접 만든 옷이나 액세서리로 라부부를 스타일링해 SNS에 공유하는 열풍이 불었고, 라부부 전용 의상과 액세서리를 파는 틈새 시장도 등장했다. 심지어는 디지털 다이어리 꾸미기, 디다꾸래요. 디지털 다이어리 꾸미기, 디다꾸처럼 전자기기를 활용한 꾸미기 문화와 디지털 문방구라는 전에 없던 서비스도 각광을 받고 있다. 디다꾸는 태블릿 PC 속 전자 다이어리를 디지털 스티커 등 각종 꾸미기 디자인 아이템으로 꾸미는 것을 말하며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에서 새롭게 나타난 트렌드다. 그래서 이런 꾸미기 아이템의 배경 트렌드와 향후 전망, Z세대가 시장의 새로운 소비 주축으로 급부상하며 이러한 토핑 경제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Z세대에는 단순히 개인화된 소비를 넘어 자신이 원하는 요소를 직접 선택하고 바꾸는 창의적 소비를 선호한다. 이는 타인과 차별화된 나만의 것을 추구하려는 심리와 강한 자기 표현 욕구, 그리고 SNS 과시 문화에 익숙한 세대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 1020 세대에서 시작된 별걸 다 꾸민다. 그래서 열풍은 30, 40 세대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또한 꾸미기 영역이 패션, 생활용품, 취미 등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도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성장한대요. 그 다음에 계절템이 있습니다. 계절 특성에 맞춘 상품, 이른바 계절템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폭염이 일상화된 여름, 양산은 이제 더 이상 중장년층이나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에이블리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양산 거래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검색량은 무려 231% 폭증했다. 양산과 우산을 겸한 우양산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우양산 거래액은 56%,
거래량은 122% 늘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패션 플랫폼 29cm에서는 양산을 구매한 남성 고객의 비중이 20%에 달하는 등 양산은 남녀 모두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으로 거듭났다. 장마철에 레인 부츠도 마찬가지다. 2025년 7월 기준 인스타그램에 등록된 레인 부츠 관련 해시태그 게시물은 15만 건에 달하며 실제 매출 지표도 급증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W 컨셉에 따르면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레인코트, 레인부츠 등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서도 2025년 6월 둘째 주 기준 레인부츠 관련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583% 급증했다. 이처럼 양산과 레인부츠를 비롯한 계절템은 단순한 기능 상품을 넘어 패션의 개성을 드러내는 필수템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패션과 개성을 드러내는 필수템이라는 거죠. 전에 보니까 저희 그 남편이죠. 어, 스타벅스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뭐 모아가지고 뭘 사잖아요. 그, 근데 요새 오비, 그쵸? 오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그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유행을 맞춰서 그렇게 발맞춰가지고 준비해서 아이템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커피를 사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를 이제 기업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개인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있잖아. 프리즈마요가 있는데 하면서 그냥 바로 들이대면 튕겨요. 네, 튕긴다는 거야.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 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배경, 트렌드가 어떤지, 시대 흐름이 어떤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관심이 있으면, 관심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야기해도 튕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뭐 시대 흐름이고 전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한 권씩 들고 다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합니다. 네, 또 볼게요. 127페이지에 이제 계절템에 대한 배경 트렌드와 향후 전망. 한여름에는 양산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강력한 햇볕이 일상화됐고 장마철에는 극심한 호우로 인해 레인부츠 없이는 발이 젖는 일이 다반사다. 이처럼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절템을 일상 속 필수템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계절템은 사용 시기가 제한적이기에 지금 아니면 못 쓴다는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이러한 한정성 소비 욕구는 시즌별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가치를 더하며 휴대용 선풍기, 레인코트 등 계절템을 필수템이자 스타일 아이콘으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기후 변화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계절템의 영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양산, 레인부츠뿐만 아니라 냉감, 의류, 방한, 액세서리 등 계절 특화 아이템 전반의 시장 성장을 이끈 것으로 보이며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에 국한했던 아이템이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필수템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필수템으로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는 지금, 파트 1이죠. 네. 대한민국의 트렌드 2025년,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봤어요.
이게 작년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라보브가 그랬고,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제는 파트 2인데 2026년 트렌드. 앞으로 지금 올 한 해의 트렌드가 어떤가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올 한 해는 어떤가 한번 또 잘 또 봅시다. 네, 휴먼 인터루프. 휴먼 인터루프. 휴먼 인터루프는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AI 활용 철학을 말한다. 이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명령자, 검, 검증자, 완결자로서 개입해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최종 결정의 상황적 의미,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것들 있죠. 인간은 한 번은 개입한다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이 한 번은 개입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직업이 많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먼저 하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의 직장이 먼저 없어질 거고, 지식으로 하는, 그렇죠. 먼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 학습이 이 인간의 두뇌보다는 AI, 인공지능이 더 훨씬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고 엄청나게 다르죠. 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우선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 그쵸? 어, 만들어져서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노동자들, 몸으로 쓰고 있는, 어, 노동자들의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와 닿았어요. 근데 챗GPT도 지금 2년 좀 넘었죠. 엄청 확산이 빨라요.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없을 정도로. 제가 구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고.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휴머니즘. 그렇죠? 뭔가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아주 옛날처럼 그때처럼 그냥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AI를 인간의 통제하에 둔다는 소극적인 개념, 그렇죠? AI를 인간의 통제 안에서 둔다는 소극적인 개념을 넘어서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이요. 휴먼 인터루프는 인간이 불완전한 AI를 단순히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지능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존의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 일도 잘하고 AI도 잘 다루어야 한다. 이제는 자기 일도 하고 AI를 잘 다루어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AI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켄타우로스형 인재다. 켄타우로스, 켄타우로형, 우로스형 인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화에 나오는 상체는 인간, 그죠? 하체는 말인, 반인, 반마, 켄타우로스처럼 인간 고유의 역량과 AI의 압도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하이브리드형 전문가가 바로 그 둘이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르고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휴먼 인터루프는 바로 그 사유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자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약속이다. 결국 사람이다. 결국은 음,
최소한의 공간, 그쵸? 인간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약속이 결국은 휴먼 인터루프에서도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 그쵸? 인공지능이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좋아. 누가 더 잘못했는지 AI한테 물어보자고.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쵸? 맞아요. 저도 요새 있잖아요. 뭐 하면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요. 뭐 하면 그래 챗GPT한테 물어봐야지. 모든 것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 더 잘못했는지까지도 AI한테 물어보는 거. 그렇죠? 근데 얘가 중립도 잘 지켜요. 중립적인 어떤 그런 부분. 누구 좋다 이런 거보다 중립도 잘 지키고요. 제가 뭔가 사진을 올리는데 어떤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1번을 선택했다. 아, 그래, 있죠. 잘 선택했어. 뭐 이런 막 칭찬은 항상 하니까 인간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존이 너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신혼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누가 더 잘못했는지 AI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AI가 활동 영역을 빠르게 넓히더니 어느새 신혼부부의 베갯머리 송사까지 관여하게 됐다. 이러다가 사람이 하는 일은 나만 하지 않겠다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 그렇죠? 정말 그럴까? 조만간 인간의 역할을 모두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아직 인공지능의 업무 처리 결과는 완벽하지 않으며 심지어 부작용이 염려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한 번은 인간의 관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을 휴먼 인터루프라고 한다. 여기서 루프는 특정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의미하는데 휴먼 인터루프는 그 안에 인간이 끼어들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근데 질문을 할 때 있죠? 어떤 입장에서 누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쵸? 내가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만 보느냐, 이만큼 다 보고 전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질문하는 유형도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질문법 있잖아요. 질문법이 어렵다 하는데 누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데 질문법이 자기는 못한다는 거죠. 자주 만나서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랬는데 젊은 친구들, 잘 사용하는 친구들하고 몇 번 얘기하면서 해보잖아요. 그러다가 또 혼자 하다가 또 보다가 그러면서 점점 발전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조금 발달이 되어 있죠. 젊은 친구들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같이 잘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최종 결정의 상황적 의미,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 설계 철학이 휴먼 인터루프의 핵심이다. 그렇죠? 핵심적인 거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 설계 철학이 그렇죠?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인간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조정하고 작동시키는 부분이. 그래서 이는 단순히 AI를 인간의 통제하에 둔다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한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게 협업 시스템 있죠?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협업 시스템. 그렇죠? AI와 인간의 협업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역할 분담 유형이 있더라라는 거죠. 볼게요. 인간이 인공지능의 업무 처리,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통제받지 않는 인공지능이 불러올지도 모르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다. 나아가 인간과 협업할 때 오히려 훨씬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돌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와 효율이 인공지능의 강점이라면 지혜와 책임은 인간의 몫이다. 지혜와 책임은 인간의 몫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AI가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 같은 계산을 담당하면 방대한 처리 기능을 하죠. AI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간은 주어진 결과물의 맥락을 이해하고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해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시기다. 휴먼 인터루프는 인간이 불완전한 AI를 단순히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지능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존 모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6의 첫 번째 키워드로 휴먼 인터루프를 제안한다. 여기서는 먼저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인간과 AI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앞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해 논의하겠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형은 어떤 스타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이제 그걸 보고 하는 거야. 인간이 필요한 이유.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시카고 선타임스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2025 5월 여름 추천 도서 목록을 발표했다. 그런데 독자들이 막상 찾아보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책이 많았다. 추천 도서 15권이 유명 저자들의 이름과 함께 실려 있으나 이 중 진짜로 존재하는 책은 5권뿐이었고 나머지 10권은 가짜 책이었다. 해당 언론의 신뢰는 곤두박질 쳤다. 이 특집 기사를 작성한 프리랜서 기자는 해당 콘텐츠를 생성형 AI로 만들었으며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I가 만들어낸 그럴듯한 거짓 정보, 즉 환각이 공신력 있는 매체의 명성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AI가 작성한 원고를 사전에 누군가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쉽게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거짓 정보뿐만 아니라 AI의 편견도 문제다. 2023년 8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아이튜터 그룹은 자사의 AI 기반 채용 시스템이 55세 이상 여성과 60세 이상 남성 등 200명이 넘는 고령의 지원자들을 나이 때문에 자동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에 피소됐다. 아이티터 그룹은 결국 36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차별금지 정책을 하기로 약속했다. 차별금지, 55세 이상 여성, 거기 들어가는데. 그쵸. 60세 이상의 남성 등 200명이 넘는 고령 지원자들을 자동 탈락시켜서 고발당했대요. 합의금을 내고, 이는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로 AI에 의해 실행되고 자동화된 결과물이라고 해도 고용주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사건은 AI 시스템의 기계적인 판단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법적 책임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AI의 오류 현상은 데이터의 품질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 여기에 오류가 있거나 특정 정보가 편향된다면 AI는 이러한 불완전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한다. 이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컴퓨터 과학의 오래된 격언을 증명하는 사례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5개 집어넣으면 5가지 관련된 답이 나올 것이고 100가지를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게 또 100가지에 의해서 또 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어떻게 입력시켰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래서 특히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한 법률이나 의학 같은 전문 분야에서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참,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딱 그거죠. 챗GPT 쓰다가 제미나이 쓰려고 했더니 챗GPT하고는 대화를 지금 꽤나 오래 했고 사소한 것들에 물음을 다 하다 보니까 얘는 안 물어봐도 제가 사업적인 관점과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의식의 관점에서 어떤지 제가 어떤 뭐 컨텐츠를 이렇게 하는데 닉네임을 이제 의논을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저에 대해서 사업과 이 이제 뷰티 웰니스 사업을 하는 거를 알잖아요. 챗GPT가. 그러면 그 뷰티 웰니스와 그다음에 제가 의식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의식 공부와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관점에서 저를 바라보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 진짜 와닿네요. 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네. 내일부터 읽겠습니다. 6시 26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지 않아요? 2026년 트렌드. 재밌어요. 전.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들 책을 사서 읽고 또 모릅니다. 뭐, 나는 나이가 들었어. 나이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했다가, 합의금을 50, 36만 5천 달러 하의금을 내고 차별금지 정책을 도입했다 하잖아요. 아니, 사회에서는 차별금지 정책을 쓰는데 내가 내 스스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한계를, 나는 나이가 이러니까, 나는 여자니까, 뭐, 내가 나를 한계 짓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쵸? 그게 신념이잖아요. 사회적인 신념. 나의 자체적인, 사회적인 신념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될 건 없지만 답답하잖아요. 그쵸?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외치시죠. 무한한. 무한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수입을 주는 것과 같이 맞물려야 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세계가 고양이 되고 올라가야 거기에 맞는 펼쳐지는 거야. 무한한 의식입니다. 미안합니다. 왜 내 생각이 한계를 갖고 있던 나의 생각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아,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잘못 깊이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거로 용서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외칠 때 그쵸? 무한한 의식입니다를 한계를 넘어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치유사 공지를 해드렸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스폰서한테 또 물어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요. 네, 3월 7일 발의 시크릿, 3월 22일 네, 1차 모임이 또 있습니다. 많이 또 기대하시고 초대를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명상 있어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